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패 56회차 이번 주중 회차는 라리가와 이 프리미어 리그의 리그 경기들 회차입니다. 바로 주말에 경기를 치렀던 만큼 좀 강행군이 될 회차가 될 것 같은데요. 변수 체크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이 라리가의 세비야와 발렌시아 경기인데요. 이 세비야는 이 산파울리 감독이 선임된 이후에 무패를 달리고 있긴 하죠. 지난 마요르카전에서는 간신히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수비 쪽에서 야신 보노가 최근 엄청난 폼을 자랑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고, 아직 산파울리가 자신만의 베스트 11을 완성시키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비야 팀 전체적으로 아직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경기 엘체와의 경기에서 이 카바니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혀를 뚫어내긴 했는데, 이 뭐 두 골이나 내주면서 무승부를 거두고 말았죠. 계속되는 일정 때문에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이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상당히 큰 만큼 어려운 경기를 펼쳤죠.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이 주전 쪽가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디아카비 벤치에 앉아있다가 퇴장당했던 디아카비도 징계에서 돌아온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을 하는데요. 팀을 빠르게 재정비시키고 있는 이 산파울리의 세비야가 홈 경기인 만큼 발렌시아를 상대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주전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던 이 발렌시아, 뭐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이 주전들이 다 복귀를 한다면 발렌시아가 충분히 무승부 가능성도 예상이 되는 경기네요. 세비야의 승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빌바오의 경기인데요. 헤타페는 지난 경기 라요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고전하긴 했는데, 이 골키퍼 소리아 선수의 좋은 활약으로 승점 1점을 챙겨오는데 성공하면서 최근 당했던 2연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위기에 이 플로레스 감독이 352 전술이 이제는 수비적으로 점점 적응도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팀이 주포인이 위날의 득점포가 아직도 잠잠한 게 굉장히 팀적으로 아쉬운 상황이죠. 빌바오는 에이티 마드리드를 상대로 이 시메온의 특유의 축구에 당하면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높은 수비 라인, 특히 좌측 라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젠 이 레프트백들이 다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만큼 돌아온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점으로 보일 수가 있죠. 지난 경기에서는 양 윙포워드들의 폼이 좀 아쉬웠는데 내려앉을 것으로 보이는 헤타페를 상대로 이 드리블 능력이 좋은 니코의 활약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이번 경기는 무승부 혹은 헤타페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이 헤타페가 선수비 그리고 후 역습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낸다면 수비 라인이 높고 가끔씩 센터백의 실수가 나오는 빌바오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조직력이 충분히 좋은 빌바오인 만큼 이 빌바오의 공격이 헤타페의 수비진을 뚫어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 경기 헤타페의 무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라이턴과 노팅엄의 경기인데요.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브래트포드를 상대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선 브라이튼은 감독이 바뀐 이후에도 팀의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죠. 심지어 공격으로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이죠. 문전 앞에서의 판단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전에 팀을 맡았던 이 포토 감독 시절에도 브라이턴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이었죠. 또한 브래드포드와 같이 역습을 치는 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만 승점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점이 브라이튼의 아쉬운 점이었죠. 노팅엄은 올버햄튼을 상대로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7경기 동안 승점 1점만 챙겼을 정도로 팀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아예 무너진 느낌도 강하게 들고 있어요. 많은 선수들이 영입되면서 조직적인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초반에는 그 큰 문제점들이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선수들이 조직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자신의 개인 역량으로만 풀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이 브라이튼이 골 결정력이 떨어지지만 이 개인이 역량이 아닌 이 팀 단위의 축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브라이튼을 상대로 이 조직적인 부분이 많이 깨진 노팅엄이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브라이턴의 승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에이티 마드리드와 라요의 경기인데요. 에이티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 어려운 이 빌바오 원정을 떠나서 시메온의 특유의 자사이로 승점 3점을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죠.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몇 번 없었던 이 찬스를 잘 살려내면서 그 시메온의 특유의 스타일을 잘 살려냈습니다. 이 들쑥날쑥한 분위기도 반전시키면서 분위기 반등에도 성공을 했죠. 펠릭스가 최근 구단에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영입한 그리즈만이 계속해서 좋은 폼을 유지 중이고, 모라타와의 호흡 역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라요는 헤테페와의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하기에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경기를 했죠. 근데 아쉬운 결정력 때문에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슈팅을 16개를 시도를 했는데 유효슛이 단 3개에 그치고 말았죠. 그래도 매번 경기 주도권을 쥐고 간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 이를 슈팅까지 이어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효 슈팅 숫자가 너무 적죠. 실제로 대부분의 경기에서 소유권은 우위를 점하지만
이 XG값, 기대골값에서는 뒤지는 경기가 많은 편이고 이는 상대팀에게 소유권을 넘겨줬을 때의 대응이 아쉽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라요 역시 점유율을 쥐고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주도권은 라요가 쥐고 갈 가능성이 높지만 이 AT 마드리드 특유의 이 실리적인 선수비 후역습 운영이 이번에도 라요의 허를 찌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AT 마드리드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크리스탈은 레스터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죠. 확실히 수비 조직력은 좋아 보입니다. 이 게히와 안데르센의 조합이 안정적이고 워드와 미첼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골키퍼 이 과이타 선수의 슈퍼세이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팀 순위는 1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점은 리그 내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좋은 수비 밸런스를 보여주죠. 하지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가장 답답한 부분은 공격진에서의 문제인데 이 자하, 에두아로 이 이름값은 좋으나 이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너무나 많죠. wolverhampton은 지난 경기 노팅엄 3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10경기 동안 4골만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골 가뭄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 또한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네베스의 PK골이 아니었다면 이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습니다. 그나마 좋은 점은 이 팀도 이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선방 지표만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조세사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 능력이 팀의 핵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의 승무를 예상하는데요. 이 두 팀 모두 수비력이 좋은 팀이지만 공격력은 떨어지는 팀들이죠.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방 자원들은 개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뭐 자하, 아이에우 이런 선수들이 한 번씩 풀어준다면 득점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의 조세사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쇼와 수비진이 잘 틀어막는다면 0대0 무승부를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크리스탈의 승무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카디스와 베티스의 경기죠. 이 카디스는 최근 4경기 1승 4무, 개막 후 5연패의 그 좋지 않았던 흐름에서는 반전을 시켰습니다. 아직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레데스마 골키퍼의 선방을 바탕으로 조금씩 승점을 쌓아가고 있어요. 최근 초반 5경기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던 이 극심한 빈공에서도 탈출하면서 최근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면서 득점력 또한 끌어올리고 있죠. 카디스는 롱볼에 많이 의존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유율을 가져가며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기보다는 이 수동적인 수비라인 형성 후에 다이렉트한 측면 공격을 주로 시도하고 있죠.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알메리아를 잡았습니다. 올 시즌 리그 최고 수준의 효율을 보여주는 이 공격수 이글레시아스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활약을 이어갔죠. 후안미와 페키르가 부상으로 이탈했기에 이글레시아스만 바라봐야 하는 베티스의 공격 상황이었죠. 이글레시아스가 매경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라리가 4위를 달리고 있는 원동력은 9경기에서 6실점밖에 내주지 않는 수비인데요. 다만 기대 실점은 12가 넘어가는 만큼 상대 득점 찬스를 잘 저지하기보다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수비 집중력으로 버텨내고 있는 거죠. 지난 경기 상대의 원투 패스 한 방에 1대1 찬스를 내준 것처럼 언제 구멍이 생겨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 카디스의 무 또는 패를 예상하는데요. 카디스가 경기력을 끌어올렸긴 하지만 이 베티스의 에이스, 이 이글레시아스의 폼이 워낙 좋습니다. 다만 베티스의 이글레시아스 의존도와 불안한 지점이 있는 수비라인을 고려하면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도 꽤나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카디스의 무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바이아돌리드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바이아돌리드는 지난 라운드 에스파뇰에게 패하며 강등권이죠. 수비력, 공격력에서 모두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비 주전이었던 이 야미코와 루이스 페레즈의 결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전력까지 좀 약화된 상황이죠. 공격진은 레온 위에는 딱히 믿을 만한 선수가 없어서 여러모로 답답해진 형국입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를 상대로 연패하면서 연패를 기록 중이죠. 여전히 아스파스에게 의존하는 공격을 펼치고 있고 그나마 아스파스에게 힘이 됐던 이 오스카 로드리게스도 지난 경기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죠. 공격 루트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 조커 파시엔시아가 지난 경기 퇴장당하면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다는 것도 악재입니다. 다만 아스파스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수가 든든히 버티고 있기에 확실한 공격 루트는 확보한 상황이죠. 이번 경기는 바이아돌리드의 무 또는 패를 예상하는데요. 바이아돌리드의 전력이 부상 때문에 약화되기도 하고 아스파스라는 셀타의 에이스가 든든한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스파스가 혹시나 부진한다면 지리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커 보이죠. 바이아돌리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이 소시에다의 장점은 골고루게 분포된 득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득점한 선수가 8명으로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한 걸 알 수 있죠. 덕분에 팀에서 핵심 공격수가 침묵하더라도 다른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며 득점력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 불안함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편이죠.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 혹은 역습을 매섭게 시도하는 팀 상대로는 수비가 다소 불안한 편입니다. 마요르카는 최악의 경기력을 세비야전에서 보여줬죠. 후방 수비에 팀 무게중심이 있는 편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공격 작업은 최악인 경기였습니다. 이 무리키를 대신해서 나왔던 이 아브돈 프라츠는 무리키를 대처하기에는 매우 역부족이었고 그간 조금이라도 공격의 활로를 뚫어주던 이강인 선수도 이날은 상대의 압박 때문에 볼을 제대로 잡아보지도 못했죠. 이 마요르카가 압박을 강하게 거는 상대로는 경기를 하나도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시에다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 경기죠. 소시에다는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면서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시도하는데 마요르카가 이를 막아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경기는 시종일관 소시에다가 주도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시에다가 상대 역습에 취약한 편인데 이 역습을 해줄 선수가 마요르카에는 부재한 상황이죠. 그렇게 소시에다는 걱정 없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을 안심하고 취할 수 있을 만큼 소시에다의 우세가 경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시에다의 승 예상합니다. 9번째 경기는 본머스와 사우스햄프의 경기인데요. 본머스는 오닐 감독 대행 아래에서 2승 4무 무패 행진 중이죠.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사용해서 간결한 역습 전개를 통해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솔랑케가 복귀한 후에는 더 위협적인 역습이 가능해졌죠. 다만 풀백 쪽에서 침투하는 상대 선수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위협적인 상대 찬스나 PK를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의 개인 실책을 좀 조심을 해야겠죠. 사우스햄튼은 웨스트햄과 무승부를 거두며 일단 4연패, 이 부진한 흐름은 끊어냈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이후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다가 결국 동점골 내주며 경기를 비기고 말았죠. 수비 상황에서 세컨볼에 매우 약한데 최근 폼이 올라온 이 본모스의 레르마와 빌링이 기다리고 있는 세컨볼에 대해서 이 사우스햄튼 수비 라인이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본머스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을 하는데요. 사우스햄튼은 지키는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고 상대의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머스와 사우스햄튼의 최근 기세를 고려했을 때에도 이 본머스의 우세가 확실히 예상이 되는 경기죠. 본머스의 승무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브랜트포드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브랜트포드는 지난 경기 브라이튼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죠. 브랜트포드처럼 압박을 통해 역습의 찬스를 만드는 팀 같은 경우에는 팀의 조직력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경기 동안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반 토니가 지속적으로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브랜트포드가 홈 경기에서 쌓은 승점을 비교해보면 리그 내에서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상위권입니다. 홈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첼시는 지난 경기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면서 첼시는 최근 5경기에서 5연승이죠. 확실히 포토 감독의 축구가 자리를 잡고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격진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마운트 선수를 조금 더 중앙지향 쪽으로 쓰면서 첼시 득점에 많은 기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수비 쪽에서는 케파의 엄청난 활약이 첼시를 더욱 살려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죠. 이번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패배를 예상을 합니다. 이번 경기가 브랜트포드에서 펼쳐지는 점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현재 폼이 올라와 있는 첼시를 상대로는 좀 힘겨워 보이죠. 만약에 홈이 이점을 살려 강한 압박을 통해 첼시를 상대로 같이 붙어버린다고 해도 최근 폼이 너무 좋은 첼시의 케파 선수의 선방으로 막힐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압박을 이용해서 뒷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의 패 예상합니다. 11번 경기는 리버풀과 웨스트햄의 경기죠. 리버풀은 이전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확실히 팀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졌고 팀에 부상자가 많다 보니 굉장히 고전하고 있죠. 특히 리버풀의 핵심 살라가 예전보다 많이 폼이 떨어졌고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 쪽에 날카로운 부분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버풀의 후방에서 한 번에 넘어오는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상대 진영으로 빠르게 역습하는 모습을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웨스트햄은 지난 경기 소튼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초반에 많이 흔들렸던 웨스트햄이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오심 이슈가 있는 등 아쉬운 경기를 보여주긴 했으나 어떻게든 무승부를 거둬냈습니다. 확실히 경기를 주도하면서 많은 슈팅을 가져왔으나 중간중간 위기의 순간들도 꽤 있었죠. 상대가 웨스트햄 수비진 상대로 강한 압박을 걸 때 조금씩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리버풀의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졌고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웨스트햄을 상대하기 상당히 껄끄럽긴 할 거예요. 하지만 리버풀이 잘하는 압박을 웨스트햄을 상대로 하게 된다면 웨스트햄 수비 라인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또한 웨스트햄의 좋아진 공격 작업이 폼을 되찾은 리버풀의 수비력이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에버턴의 경기죠. 뉴캐슬은 지난 경기 맨유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시즌 초반 생각보다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뉴캐슬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띄우고 있죠. 약팀을 상대로는 확실한 경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플레이하고 강팀을 상대로는 역습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전술이 잘 먹혀들긴 하지만 경기력에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캐슬은 팀 단위 압박은 뛰어나지만 그 외에 골 결정력, 수비력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마시맹이 없는 경기에서는 이 측면에서 풀어주지 못하다 보니 굉장히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에버튼은 지난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0대2로 패했죠. 에버튼은 맨유전 이전까지 7경기까지 패배가 없다가 현재 2경기 연속 맨유와 토트넘한테 연패를 당했죠. 확실히 램파드 감독은 잡을 경기에서는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를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버튼은 11실점으로 굉장히 적은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점은 에버튼의 에이스 이 픽포드의 엄청난 선방 능력이라고 봐도 좋은데요. 실제로 FD의 기대 실점은 16.8로 굉장히 높지만 실제 실점을 허용한 것은 11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선방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해 보는데, 전력상 뉴캐슬이 앞서고 있고 뉴캐슬이 잡을 팀들을 확실히 잡아주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공격진의 에이스 막시맹이 없는 상황이고 에버튼의 픽포드가 엄청난 선방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해 봅니다. 뉴캐슬의 무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엘체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요. 엘체는 라리가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팀이죠. 승리를 자주 하는 팀은 승리에 대한 기억이 있기에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근성 있게 버티면서 운도 따라주곤 하죠. 그러나 엘체는 이번 시즌 승리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은 이 위닝 멘탈리티의 부재를 만들고 있죠. 실제로 직전 경기 발렌시아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찬스를 연거푸 가져갔지만 끝내 승리를 하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감독 경질이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한 호르헤 알미로는 이 팀에 드리워진 어두운 분위기를 떨치기에 현재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스트라이커 벤제마가 이번 시즌은 약간 아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 부상 복귀 직후인 오사수나전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번 주말 라이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선제 득점에 성공하면서 확실히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좋은 호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내려앉아서 많은 숫자를 수비하는 팀을 상대로 득점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죠. 비니시우스와 발베르데와 같은 측면 자원, 리디고와 같은 수비들의 득점 지원이 있긴 했지만 핵심 득점원이 되어줄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벤제마의 부활, 레알 마드리드에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 경기는 엘체의 패배를 예상을 합니다. 레알은 라이벌 팀을 상대로 승리도 거두고 핵심 주포 벤제마의 부활까지 일석이조를 얻어냈죠. 이런 분위기가 좋은 레알 앞에서 리그 22팀 엘체가 승점을 따오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기세를 탄 레알이 엘체를 잡으면서 더더욱 앞으로 전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엘체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 경기 맨유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뉴캐슬 상대로 0대0 무승부에 그쳤죠. 후방에서 경기를 조립해줄 수 있는 에릭센이 빠지자 부드럽게 공이 돌지 않았고 또 프레드가 대신 뛰다 보니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부상자로 인해 벤치에는 유스 선수들이 대거 투입되다 보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도 부족했어요. 특히 공격진은 선발로 나온 산초와 안토니는 물론 호날두도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죠. 토트넘은 지난 경기 에버턴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매번 저희가 언급하는 이 토트넘의 좋지 못한 경기력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는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교체가 되기 전까지 토트넘은 이전 경기들과 똑같이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슈팅 수도 많이 가져가지 못하면서 고전하는 모습이었는데 히샬리송이 빠지고 3-5-2로 대응을 바꾸자마자 전혀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에버튼을 잡아냈죠. 에메르송 대신 출전한 이 도어티도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많이 살아났습니다. 이번 경기는 맨유의 패배를 예상을 합니다. 이 OT에서 펼쳐지는 맨유의 홈 경기이긴 하지만 현재 토트넘이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고 수비진의 안정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수비 안정감이 좋은 이유가 라인이 높지 않다는 점인데요. 이런 좁은 공간에서 번뜩이게 뚫어낼 수 있는 맨유의 공격진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테나흐 감독이 기본적으로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는 팀이기에 역습이 좋은 토트넘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의 패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 세비야의 승무, 2번 경기 헤타페의 무패, 3번 경기 브라이턴의 승, 4번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 5번 경기는 크리스탈의 승무, 6번 경기 카디스의 무패, 7번 경기 바이돌리의 무패,
8번 경기 소시에다의 승, 9번 경기 본머스의 승무, 10번 경기 브레트포드의 패, 11번 경기 리버풀의 승, 12번 경기 뉴캐슬의 무, 13번 경기 엘체의 패, 14번 경기는 맨유의 패. 이상으로 저희는 주중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매주 저희가 그 주말 경기들은 이것이 승부처 테린양, 프린양과 함께 콘텐츠 제작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